조급해하지 마세요. 영어가 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문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걸 영어로 하면 1번 It will take some time. 2번 It will take some times. 3번 It will take some 띄고 time. Organic English. It's original. 정답은? 네, 정답은 3번 sometime 이죠. 1번 그냥 붙여서 sometime 이라고 하면 미래의 언젠가 in the future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는 뭐 one day, sooner or later, 언젠가, 내일이든 뭐 10년 뒤가 됐든 미래의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We will meet again sometime. 이런 식으로 쓰겠죠. 2번 sometimes s가 붙으면 때때로, 가끔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가끔 세상이 좀 불공평해 보여. The world seems a little unfair sometimes. 그리고 마지막 3번 sometime 이라고 하면 오늘의 정답이죠.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It will take some time.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항상 헷갈리게 만드는,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비슷한 거 아닌가? 그 뜻이 그 뜻 같은데? 이런 애들. 혹은 발음도 똑같고 생긴 것도 너무 비슷한데 스펠링 한두 개 차이로 아예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이런 영어 단어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맞는지, 쓸 때마다 이건가? 저건가? 헷갈렸던 단어들을 한번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e, look, watch. 얘네들 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보다, 다 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영어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꼭 구별해서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see라는 단어는 나머지 두 단어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말하는 사람,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꼭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see라는 단어는 보다가 아니라 보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나 올라오다가 주차장에서 네 차 봤어. 내가 막 무슨 뭐 탐정처럼 뒷조사를 하려고 찾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게 된 거죠. 그냥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 saw your car in the parking lot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와 다르게 look 같은 경우에는 이 보는 행위에 대해서 나의 의지와 목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Look at me, 날 좀 봐봐 라고 하잖아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야, 하늘 좀 봐봐.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다. Look at the sky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무관심하게 슬쩍 한번 보고 그러네, 뭐 그래 보인다. Yeah, I can see.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하겠죠.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watch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간,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본다, TV를 본다라고 하면 뭐 몇 분 동안 볼지, 몇 시간 동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watch a movie, watch TV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다, hear, listen.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hear이라는 단어는 방금 말했던 see라는 단어처럼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린다는 거죠. 반대로 listen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듣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길을 가다가 뭐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막 들려요. 누가 어디서 버스킹 하나? 이럴 때는 I hear music 이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이어폰 꽂고 에어팟 귀에다가 꽂고 음악을 듣는다면 그거는 I listen to the music 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자, 이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음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스펠링 한두 개 차이로 달라져 버리는 그런 단어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쉬운 것부터 effect versus effect. 얘네들은 스펠링이 하나씩 바뀌는 애들인데요. 얘네들이 사실 의미는 비슷해요. 근데 일단 발음이 살짝 다르고 무엇보다 명사냐 동사냐가 바뀝니다. 사실 저는 막 투부정사가 어쩌고 저쩌고 동명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국식으로 막 문법 설명 드리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effect라고 하면은 영향, 효과라는 뜻이고요. affect라고 하면은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주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러면 생긴 것도 비슷하고 영향을 미치다. 결국에는 effect의 동사형이 affect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참 영어라는 게 이럴 때는 좀 지멋대로 같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affect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는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effect처럼 영향, 효과라는 뜻이 아니라 애정, 애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effective라고 하면은 효과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effective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서적인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아예 뜻이 다른 두 단어가 돼버리죠. 더 나아가서 affectation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허세, 어떤 과장된 행동, 말투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절대 하나의 단어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해지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effect, 영향, affect, 영향을 주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사실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So don't worry about it, okay? Advice versus advise.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advice, advice라고 하면은 충고, 조언이라는 명사고요. advise라고 하면은 충고하다, 조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advice의 동사가 advise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명사이고 어떤 게 동사인지만 구별하면 되니까 뭐 다행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의 조언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I need your, 너의 조언, advice, CE가 맞겠죠? 근데 동사, 명사를 구별하고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 사실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쉽게 아실 수 있긴 할 텐데 그래도 발음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거는 advice 좀 짧게 그리고 끝에 S 발음이 들려요. 근데 두 번째 거는 advise 이렇게 좀 길게 발음을 하고 끝에 Z 발음이 들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음이 똑같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데 스펠링 한 개 차이로 전혀 다른 단어가 되어버린 애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lose and lose. 제가 지금 일부러 신경 써서 발음을 좀 과장되게 했는데요. 앞에 거는 O가 하나밖에 없고 뒤에 거는 O가 두 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따지면 앞에 거를 lose라고 길게 발음하시고 뒤에 거를 lose라고 짧게 발음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발음의 차이까지 구별할 줄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완전히 뜻이 다른 두 개의 단어라서 상황을 보면 둘 중에 어떤 건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lose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잃어버리다, 패배하다 라는 뜻이죠. You win or you lose. 또 뭐 우리말로도 loser, loser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lose 같은 경우에는 헐렁한, 헐거워진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바지가 좀 헐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My pants are a little bit loos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Compliment and compliment. 얘네는 발음이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나 상황을 보고 어떤 단어인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compliment with an I. 알파벳 I가 들어간 compliment는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네,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들을게요 라고 하고 싶으면 I w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ompliment with an E. 알파벳 E가 들어간 compliment는 우리말로 보완하다 혹은 보완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분이 이 영어 단어의 느낌을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compliment라고 하면은 단순히 뭐 부족한 걸 채웠다 이런 의미보다도 뭔가를 보완함으로써 거의 완벽해졌다. 금상첨화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랑 치킨을 먹고 있어요. 역시 치느님이 짱이지. 근데 맛있긴 한데 뭔가 좀 살짝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친구가 시원한 맥주를 탁 하고 꺼낸 거예요. 이건 뭐 진짜 완벽하다 이제. The beer complements the chicken. 물론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맥주가 치킨을 보완하다? 뭐 이런 식이겠지만 영어로 하면 느낌이 그 이상인 거죠. 뭔가 살짝 2% 부족했는데 이제는 완벽해진 거야. 치맥으로 승화시켰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좀 대충 감이 오시죠? principle, P-L-E로 끝나면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경제의 기본 원리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영어로 하면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economy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발음은 principle 똑같지만 P-A-L로 끝나는 얘는 학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장 선생님 혹은 형용사로는 주요한, 주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무엇에 대한 주된 이유는 이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하면 the principal reason 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principal, 교장 선생님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잘 활용해서 쓸 줄 알면 영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farther versus further. 얘네는 의외로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셔서 그런지 많은 한국 분들이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오히려 미국 친구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이거 구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 물론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게 좋겠죠. farther, further 얘네 둘 다 더 멀리라는 뜻이에요. 특히 영국 영어에서는 farther 대신에 그냥 further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미국식 영어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farther 이라고 하면은 거리상, 물리적으로 더 멀리라는 뜻이고요. further 이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으로 더 나아가, 더 깊게, 심도 있게 이럴 때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오늘 더 이상 멀리 운전하기 싫어. I don't want to drive any farther today. 이럴 때는 farther. 학교나 회사 같은 데서 교수님이나 부장님이 여러분 질문 더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은 Do you have more questions?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Do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Distance, 거리, 물리적인 거는 farther. 그게 아니라면 further. B-E-A-R, bear 이라고 하면 뭐 곰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동사로는 참다, 견디다, st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똑같지만 B-A-R-E, bear 이라고 하면은 벌거벗은, naked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맨발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barefoot, 맨손은 bare hand라고 하시면 됩니다. breath라고 하면은 명사로 숨, 우리가 호흡할 때 들숨 날숨 하는 그 숨이라는 단어고요. 여기에 e가 붙으면 호흡하다, 숨을 쉬다 라는 동사가 되고요. 발음도 breathe가 됩니다. breathe. 그래서 breath, breathe. capital, capital. 얘네도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TOL로 끝나는 얘는 미국 국회의사당을 뜻하는 단어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TAL로 끝나는 이 두 번째 capital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접할 텐데요. 우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할 때 그 수도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자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영어로 capitalism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어를 할 때마다 매번 헷갈리는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을 한번 페어로 묶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항상 그렇지만 이게 제가 마음은 앞서는데 매번 한 영상에서 이거를 다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 요청이 혹시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제가 또 뭐 좀 삘 받았다 싶으면 한번 또 쫙 정리해서 2편, 3편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Please subscribe our channel and I'll be right back. Bye!